네, 4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지방시대 위원장을 박차고 민주당에서 경남도지사 단수공천을 받은 김경수 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모셨는데 네, 그때는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만두신 지 하루 되신 거죠? 오늘자로 해촉이 된 거죠. 오늘자로 해촉이 됐습니다. 위원이라 네. 이거는 이제 사직이라고 하지 않고 위촉, 해촉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뭐 저희가 국민의힘은 경남도지사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정해지면 지체 없이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 방송입니다. 네. 그런 얘기 드리고요. 네. 일단 지방시대 위원장 좀 짧다면 짧았는데 그래도 또 특별법이 오늘 또 광주 전남은 또 통과가 됐고 네. 전반적인 소회가 있다면 어떤? 8개월이거든요. 작년 7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이제 8개월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해수부 장관도 8개월 하셨습니다. 거의 그렇게 엮으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을 때 저한테 주어진 임무와 미션이 있는데 이제 그 미션은 거의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5억 3특이 처음 가는 길이니까 설계도 로드맵을 좀 잘 만들어 달라. 네. 근데 그건 이미 9월 말에 이제 확정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뒤에 이게 로드맵이 만들어져도 이게 추진하려면은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추진 체계가 만들어져야 그쵸. 제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 정부는 총리실의 체계를 만들고 이제 지방 정부가 문제인데 네. 이제 그게 행정통합으로 갔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통합이 되는 곳은 통합이 된 대로 네. 안 된 곳은 안 된 대로 연합이나 메가시티 형태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기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제가 할 일은 이제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 어느 정도 했다. 네. 이제는 이제 다음으로 가야죠. 다음으로 가야 된다. 이제 현장으로 가야지. 네, 어쨌든 레거시를 쌓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 대구 경북은 대전 충남 아니면 통과 안 시킨다는 식으로 민주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행정통합은 반대가 있으면 네.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강주 전남의 경우에도 사실은 통합 이전에 연말에 광역연합을 먼저 추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전남도의회에서 마지막까지 반대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도의회가 설명도 하고 저희들도 가서 여러 번 만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합의를 만들어냈던 그렇죠. 그 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행정통합으로 빠르게 갔던 거고 대구 경북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아니, 전체적으로는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네. 경북의 7개 군 지역에 해당되는 기초의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죠. 기초의회 반대, 그 지역 의원님들, 국회의원들 반대. 이 반대를 국민의힘이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설득하고 합의를 만들어줘야 네. 그래야 추진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들끼리만 추진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통합 창원시에. 그렇죠. 예, 마창진 통합하면서 네. 실제로 그 주민들 의사 확인도 안 하고 지금도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후과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대구 경북도 그 반대를 잘 국민의힘이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마창진 사례 때문에 네. 시민단체나 학계 이런 분들이 다 좋은데 네. 주민투표 해야 된다. 주민투표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이게 그 상처가 오래 남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사실 주민투표 없이 지나갔잖아요. 주민투표 의무는 아니지만. 그렇죠. 주민투표도 하나의 방안이고 네. 핵심은 뭐냐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고 주민투표도 있을 수 있는데 마창진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고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통합했던 곳이 청주와 청원 통합이 있었습니다. 2번 투표했죠. 네, 거기는 한 곳은 주민투표를 하고 네. 한쪽은 워낙 압도적으로 통합에 대한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투표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민투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법으로는 주민들의 그렇죠. 뜻이 어떤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 거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아직 경북 북부 권역의 의원이나 정치 민심이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찬성 여론이 높긴 한데 그 찬성 여론이 그러니까 반대보다 높다는 것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네. 지금 경북 북부 지역의 반대를 제대로 설득해내지 못했다. 두 번째로 그걸 설득하려면 예를 들어 이제 5조씩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북 북부 지역에 예를 들어 선투자하고 네. 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대구 경북 통합 특별시가 하겠다라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그런 합의를 만들어내야죠. 근데 그걸 못 해내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거는 좀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이 행정통합 대구 경북에서는 자기네가 이제 어떤 저작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일찍 시작했죠. 홍준표 지사랑 대전 충남도 나름대로 성일종 의원이 저작권을 뭐 인정하는데 얘기하는데 사실 뭐 이철우 지사 얘기하면 우리 거 가지고 뺏긴 거다 이런지만 사실 저희가 볼 때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지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부울경 통합은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안타깝게도 2018년에 통합하겠다. 2028년에 2028년 네. 그렇죠. 네네. 2년 뒤에 통합하겠다라고 네. 현직 시장님과 도지사가 그렇게 합의를 하는 바람에 네. 좀 약간 애매하게 됐어요. 이게 2028년이면 그때 가서 누가 이걸 약속을 지키는 거지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2년 뒤에 그때 가서 통합을 하려면 임기를 단축해서 그 시기에 있는 지사와 시장이 그때 가서 합의를 다시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회에 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좀 집중적인 논의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근데 저 좋은 기회를 또 한 번 떠나보냈다. 근데 그쪽은 막 주민 투표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마창진의 어떤 상은 때문에 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가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다음에 주민 투표를 하면 부산 경남 다 하면 400억이 넘게 됩니다. 근데 꼭 주민 투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거 아니냐. 중요한 건 이번에 통합하겠다라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경남 도지사에 도전을 하시는 건데 하면 이제 나는 무조건 부울경 통합을 위해서 바치겠다. 부울경 통합, 행정 통합을 메가시티와 행정 통합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지금처럼 나눠져 있으면 지방은 소멸로 갑니다. 앉아서 죽습니다. 그건 이미 확인된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역마다 다 서로 어쨌든 행정통합은 다 하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라는 건데 문제는 지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 그러면 지금도 수도권으로 동가 사람이 계속 몰려와요. 1년에 5만 명씩 수도권으로 지금 순유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은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환자인데 지방은 이제 당장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 심폐소생술도 해야 되는데 2년 뒤에 통합하겠다 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건 이제 수술 날짜 2년 뒤에 수술 날짜를 잡겠다라는 거 그냥 환자가 숨 넘어가는데 놔두고 수술 일정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는 지방이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좀 위기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너무 특례도 많고 예타도 막 면제해 줄 것 같고 예산은 줄 것 같고 그래서 엄한 데 쓸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핵심은 그 광역 그 안에서의 철도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 인프라부터 그게 우선순위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좀 나머지 지역도 좀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거든요. 1년에 5조씩 지원을 하는데 그거 다 쓸 수 있어. 이거 엉뚱한 데 쓸까 봐. 엉뚱한 데 쓸까 봐. 1년에 다 쓰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우려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급 3특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그 권역별로 초강력 단위 권역별로 발전 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그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대학 인재 양성을 해야 되니까 관계 기관들이 함께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서 발전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정을 만들어서 태운다. 그렇게 해서 함께 협약을 맺는다. 그래야 중앙정부도 이걸 지원했는데 지방정부가 막 현금 살포하고 막 이런 식의 그 마음대로 쓰는 이제 그런 우려들도 불식시킬 수 있고 그다음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역이 발전해 나가겠구나. 그리고 성장 인재는 지역의 성장 인재는 어떤 산업이 되고 그 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어떻게 대학들하고 해서 양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통합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니까 여당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 그 이제 당선을 떠나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아마 지역 주민들은 두 가지 기준으로 저는 투표를 하실 거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일단 그건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는 그 주민들이 많으시다면 그러면은 누가 이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냐? 네. 이 기준으로 좀 뭐 투표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이제 주민들의 투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이 보면 본인들이 야당인 지역에서 단수공천을 발빠르게 좀 하면서 선거 대응을 빨리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뭐 미동철 의원도 처음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렇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 단수공천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특혜 이거는 아니죠. 예감하셨습니까? 아니, 특혜가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면접을 했잖아요. 면접 과정에는 신청을 받았고, 네. 근데 경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신청을 저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없어요. 없었군요. 그다음 우상호 그 수석도 마찬가지고 박찬대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수로 후보 신청을 하고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지금 하고 있는 단수 공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홍철 의원님은 이제 초기에 잠깐 도지사 출마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영남발전특위위원장을 당해서 맡으셔서 영남 전체 발전을 어쨌든 서포트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 점에서는 이제 고맙기도 하고. 요 이게 어쨌든 장관 직급인 위원장 빨리 사표 쓰고 나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따로 뭐 언급하거나 이야기한 건 없습니까? 소통하시거나. 아니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한테 준 미션은 설계도 로드맵 제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추진 체계까지는 책임져라.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부탁은 제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다음 단계가 그 설계도를 만들었으면 그 설계도대로 실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집을 지역의 현장에 내려가서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한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설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만든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부울경, 경남이 지방주도 성장 균형 발전에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성공 가능성 잠재력도 제일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 지역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거니까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격려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격려해 주실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부울경 선거하니까 지금 또 다른 키워드가 뭐 전재수 장관도 있습니다만 조국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북강서에 이제 전재수 장관 지역구에 조국 대표가 출격할 수도 있다. 그게 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총선에서 그토록 민주당이 대승했는데 민주당이 대승할 것 같으니까 부울경의 보수가 역결집해서 부산도 이제 한 석밖에 안 됐고 그다음 뭐 경남도 사실은 현역이 셋밖에 안 됐죠. 그럼 사실은 좋은 성적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미래 정치 세대가 발굴된 것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조국 대표의 부산 출마 이게 뭐 옆에 붙어 있으니까 경남 지사 출마 선거 준비한 입장에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조국 대표께서 부산에 출마하신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뭐 보고 있다. 땅 보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출마를 놓고 그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분명한 건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함께했고 그 다음에 지난 빛의 혁명 과정에서 당시에 야5당이 사회 대개혁 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은 사회 개혁 국가를 혁신해 나가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해야 된다. 그 대원칙 하에서 좀 풀어나가면 뭐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경남은 사실은 야세가 좀 복합적인 지역이었고 그렇죠. 김두관 지사도 처음에 무소속으로 됐었죠. 당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시죠. 그렇게 된 거였고 그래서 선거연대가 늘 복잡하게 이제 돌아가는 이제 공학이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김상욱 의원이 나와서 울산은 무조건 진보당이랑 선거연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또는 다른 진보 정당들까지 뭐 창원이나 경남에서도 이게 좀 요구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경남은 늘 선거 때마다 가능한 선거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이 우선은 순서가 있는 거죠. 중앙당 차원에서 먼저 협의를 하고 중앙당 입장이 정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에서 가능한 한 선거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특히 진보당을 포함한 지역에 있는
범여권 지금은 네. 범여권의 정당들하고는 신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총리실 산하의 사회 대개혁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고 네. 자, 이 함께 만든 정부를 그리고 함께 만든 정부가 나서서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데 그때 정권을 함께 만들었던 세력들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저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중앙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은 지역대로 힘을 논의를 모아나가면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수 정당들을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민주당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좀 약간 많이 서운해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거제도 개혁은 늘 화두죠. 네, 뭐 결선 투표제라도 예를 들면 저는 그러니까 사회 대개혁 위원회에서 기존의 사회 대개혁 과제 21개 과제 합의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그런 선거제도를 포함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구조를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씩 개혁해 나갈까 하는 합의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건 지방선거 이후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워낙 뭐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위기들이 함께 지금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시기에는 힘을 모으고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남은 4년 동안 좀 그때 합의했던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같이 풀어나가면 저는 그 부분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길로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집요하게 물어보라고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김부겸 총리 대구 등판설 송영길 대표는 뭐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요? 송영길 대표는 근데 어떻게 짧게 나가는 게 좋겠다 아니다. 그러니까 PK, TK 우리 영남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떠나서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는 어떻게든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절박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김부겸 총리께는 어쨌든 대구의 사정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이 있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부겸 총리께서 이번에 대구에서 함께 나서 주시면 그러면 영남에서 정말 이번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함께 이재명 정부를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고 그 이후에도 지역도 함께 책임지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에 달라. 네. 그렇게 아마 제목이 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였습니다.